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6월부터 지금 조정장이라고 봐야 돼요. 조정 중인 겁니다. 7월.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조정이 진행이 돼도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장으로 진행이 되면 자, 계좌 수익률들은 쌓여갈 거다. 또 약한 하락장으로 진행이 돼도 계좌 수익률은 자, 횡보장보다는 약하지만 쌓여갈 거다. 자, 폭락장이 진행이 되면 올라올 때 수익이 많이 쌓일 거다. 자, 지수가 지금 조정이 들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왜곡을 만들어요. 자, 지수가 우리가 폭락을 할 때, 코로나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폭락이 딱 진행이 됐을 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제 리밸런싱도 취해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반등이 들어올 때도 처음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부터 자, 더 싼 거 찾아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섹터 비중도 이제 섹터 비중도 조절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자, 수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죠. 수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횡보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조정장에서는, 횡보장이 아니고 조정장에서는 얼마큼 고평가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자, 시장을. 자, 시장이 지금 고평가가 심하게 입혀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제 고평가가 지금 입혀져 있는 구간이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코스닥은 좀 버블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스피 기준에서 거의 한 7% 정도밖에 없어요, 버블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위주의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약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로 인한 폭락이 딱 진행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올라왔던 게 헬스케어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헬스케어 비중 줄이면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방송이고 어디고 바이오 이야기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 바이오 과열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진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때요? 자, 물론 이제 뭐 시젠 같은 기업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자, 추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자, 급등 흐름이 나오고 했지만,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 단기적인 버블이 끝나가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장인데, 시젠, 알테오젠, 지금 뭐 SK 바이오팜, 이런 게 대장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주도주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힘을 못 쓰면 어때요? 자, 후발주들은 어때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던 아이큐어 같은 종목들은 우리도 이번에 차익 실현을 했지만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개별 이슈를 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대장주 주도주들은 조정이 조금 들어와도 하락폭이 더 가팔라요. 후발주들이. 왜 그럴까요? 자, 요걸 보고 이거 연동해서 움직여서 그럼 얘네들 대장하고 주도주들은 왜 하락이 약할까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그래요. 마케팅이 돼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수급 흐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 논리로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밸류를 딱 생각을 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고, 밸류를 딱 체크해봐도 헬스케어 섹터군이 많이 올라오면서, 제가 헬스케어를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했을 때, 의료기기며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빅데이터 기업들 막 이런 것들 막 보라 그러고 막 했을 때, 알소포트 같은 거 담고 뭐하고 했을 때는 쌌단 말이에요. 많이 쌌어요. 그리고 지금 성장 섹터니까 금리 수준이라든가 유동성이 풀리면 얘네들이 먼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판단들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가치주들이 많이 싸요. 반도체, 뭐 IT 기업들도 많이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IT 기업들도. 왜냐면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추정치라는 게 보여지는 것들을 반영을 해보고, 이 업황이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비싸지 않아요. 주가가 막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GST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요 종목을 적정가치를 한 13만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만원이에요. 우리가 수익률이 지금 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주식부자 양성소는 뭐 100%에서 한 130% 되나? 뭐 그 정도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근데 요 종목의 상승 여력이 이만큼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이제 뭐 적정가치 수준에. 근데 지금 너무 높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거 뭐 5,000원, 7,000원 뭐 요때부터 이제 사서 갖고 있던 거니까 지금 추천도 못 드리겠어요. 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극단까지 끌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박스권 조정장이 진행이 중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정이 없는 게 아니고 조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공매도 이슈라든가, 자, 12월 달에, 이제 뭐, 뭐라 그래, 이걸. 무슨 이슈지, 이게? 양도세 이슈라든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게들 또 올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거냐. 지금 밸류 수준에서 7%면, 우리는 지금 현금을 11% 갖고 있는데, 야, 이거 5%면 돼. 그래서 현금을 보수적으로 11%만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계속 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조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밸류 판단에 의해서 요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회원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1600포인트부터 무슨 뭐 조정 이거 들어오니까 현금 50% 만들어라, 30% 만들어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는데? 50% 만들어갖고 언제 살 건데, 이거? 조정 들어갖고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살 거예요? 자, 1600포인트 현금 50% 만들어갖고 2000포인트 올라오면 살 거냐고. 자, 대응을 할 때는 시황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급이랑 이꼬른데 이 과열 신호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이만큼 올라갔는데 철저하게 소외되는 기회들. 자, 소외 기업들이 밸류가 굉장히 높아도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어도 소외 기업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밸류가 많이 높은 건 이제 주가가 딴 것들 다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밸류가 높은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높은데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면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요. 이제 견디지 못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공포의 이제 투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얘네들이 V자로 올라오고 기존에 셌던 애들 중에 밸류 부담 있는 애들은 조정 들어왔다가 올라와도 요만큼이나 올라오고 이런다고요. 이런 게 이제 순환매 흐름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미국하고 자, 한국하고 뭐 유럽하고 등등 해가지고 다 3월달에 폭락을 두들겨 맞았어요. 중국은 어때요? 3월달에 안 빠졌어요. 그쵸?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뭐가 빨리 올라와요? 자, 미국, 한국, 유럽 요런 데들이 빨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때요? 못 올라와. 그 다음에 지금 출발할 때 어때요? 중국 증시가 강하게 뿜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거 쉬고 있죠. 박스권 조정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가 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꺾이겠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주도주는 뭐냐면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주도주예요. 3월달에 폭락이 안 나왔죠. 반등 구간에만 약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단기 주도 섹터가 뭐가 될까? 그 기업들이 이제 밸류라든가 미래 성장 모멘텀을 살펴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단기 주도 섹터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회원분들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IT나 가치주 중에 될 거다. 가치주에서 건설.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고 주도 섹터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몰라요. 자, 상승 폭에 따라 다르겠죠. 뭐가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올라오는지. 그럼 그쪽에 비중을 조금 더 할당할까? 지금 밸류가 어떻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밸류가 부담이라 그러면 주도 섹터라기보단 테마로 봐야 되는 거고, 밸류가 부담이 없다 그러면 야, 이거는 주도 섹터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비싸요. 한국보다 많이 비쌉니다. 자, 미국이 지금 성장률을 코로나 이후에 성장률이 무슨 마이너스 10%니 마이너스 9%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한국은 마이너스 1%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 플러스 4% 3%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밸류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성장률 높은 애들이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밸류를 더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리바운딩은 강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제가 2017년도부터 자 이제는 미국이 10년 동안 좋았으니까 이머징이 이제 10년 동안 좋을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이머징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글로벌에도 투자하면 그 5개국에 투자를 하겠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 같이 보여지죠. 이걸 내가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 지금 막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그런 것들 배 아파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페이스북 10년 전, 20년 전에 왜 안 샀는데? 아마존 10년 전, 20년 전에 왜 안 샀는데요? 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주가 이빠이 끌어올려놓으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시황에서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어요. 미국 증시가 저는 어저께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이거 좀 빠질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자, 연도 흐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도 중국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모르겠어요 했는데 오늘 또 중국 증시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증시 흐름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오르는 폭하고 내리는 폭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밸류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는 고민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변동성에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팅은 어디다 해야 돼요? 자, 장기적인 그냥 매수 포지션인 거예요. 돈 벌어서 투자하고 돈 벌어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 자산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 안에서 이 변동성은 어떻게 변동성에다 배팅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가치에다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노력들을 하면 결과라는 건 자연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카카오 최근에 카카오 없어서 지금 속쓰리도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있어요. 속쓰려. 제가 7만원대 자 10만원대 자 7만원대는 추천드리고 10만원대는 이제 코멘트만 드렸습니다. 지금 뭐 30만원이에요. 30만원 넘어갔어. 30 몇만원대. 제가 27만원, 28만원부터는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이거 비싸다고. 제 기준에는 20만원 넘어서부터 비싸요. 야 그럼 네가 말하는 비싸다는 기준에 지금 몇 배가 올라왔는데 지금 50%가 올라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변동성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카카오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유동성이라고. 그쵸? 카카오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배 아플 게 아니고 카카오 같은 게 올라가 주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끌어주니까 고마운 거지. 왜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왜 소외가 되는데. 다 단기적인 거잖아요 이거. 7만원대 10만원대 이후에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이때도 많이 싸지 않았어요. 7만원 10만원대도.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3만원이 가도 계속 추천했을 거예요. 5만원이 갔어도 계속 추천했을 거라고요. 올라가면 이건 뭐 내 거 아닌 거지. 너무 비싼데. 자, 판단의 기준을 가치에 두느냐 변동성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라는 건 결국 가치에 연동돼서 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검증을 해드리겠지만 스스로들 투자를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도 초짜예요. 시간을 오래 투자한다고 이게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도 수익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 1980년도에서 지금 뭐 2000년도야 2020년도야 1980 몇 년도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 어쨌든 간에 3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수만 사놨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다고. 근데
주식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많이 없다.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기를 하는 거라고. 반면에 3년, 5년이 돼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리딩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잡히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거를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쌓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3년, 5년 속성 코스로 요게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내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구간까지 간다 그러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걸려요. 요런 것들 이제 변동성에서 좀 내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내가 알면 알수록.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TS를 샀다. 요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거 한 개밖에.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이 기업만 보인다고. 산업 푸름이고 업황이고 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 기업 내용에만 집중을 해요. TS라는 종목이 올라올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올라온다고요. 요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승폭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업황이 좋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럼 기본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신라젠이라는 거 누가 샀으면 HLB고 뭐고 뭐 안트로젠이고 다 같이 올라가서 다 10배 이상씩 올라왔어요. 근데 내 거만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아.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시야가 좁은 거죠.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죠. 내가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인가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보통 보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구리 새끼가 거의 뭐 석가모니 거의 뭐 해탈한 사람. 자, 개구리 따위가 요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골 때리는 거죠. 개구리가 아무리 깝죽대봐야 석가모니가 까딱이나 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 거지. 그냥 우습지.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제 내가 항상 점검이 필요해요. 저도 완전 초짜죠. 제가 이거 뭐 리딩이라는 거 하고 있고 뭐하고 하지만 완전 초짜죠. 왜? 돈이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완전 초짜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 결과치를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냥 나는 공부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언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같이 무언가 사람이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다 보면 계획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누군가의 그런 결과치들을 보고 뭐하고 하게 되면 믿음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야씨 내가 오늘 이거 사가지고 상한가 들어갔어. 나 주식 천재인가봐.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 도라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그랬거든. 지금은 회원분들이 무슨 뭐 신기가 들린 것 같다. 뭐 그냥 말하면 올라가고 붙으면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이오 막 움직일 때부터 그랬어요. 추려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막 일주일 만에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게 다 들어맞으니까. 근데 웃긴 게 예전에는 이게 내 실력인 줄 착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아서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 중에 한 10% 내외겠지만 어느 정도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서 사고를 많이 냈죠. 그러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을 과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몰빵에 부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엄청 냈는데 결국은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 다 깡통 나갖고. 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깡통이 왜 나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진짜 공부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잡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배포하고 알려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뭐 시청자도 얼마 안 되고 뭐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뭐한가 체계가 잡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광고비도 좀 쓰고 하면 금방금방 올라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믿고 저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멘탈 사이즈를 키워가야 돼요.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빠르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체한단 말이에요. 다쳐요. 너무 급하니까. 급하면 체한다고. 급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해야 돼요. 경험을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자동으로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노력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투자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오래.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입혀져요.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자동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고 절대 급하지 않도록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키워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나가자. 자, 처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할 때 100%에 대한 수익을 기준으로 삼고, 자, 리딩을 여기다 맞춰나가면서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최근에, 자, 이제 300% 뭐 이런 수익, 600% 이런 수익들도, 이제 인증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사이즈가 그만큼 조금씩 커져가는 회원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피오너님이 TS 인증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1차 100%, 2차 230%, 3차 302% 분할 매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도라 크진 않지만 처음으로 302% 경험해봅니다. 남은 몇 주는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이 자꾸 생기네요. 100%, 200%, 300%. 제가 이걸 이제 인증해 주신 걸 다 봤어요. 가장 이제 그게 뭐냐면 아직도 변동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멘트 쳐주시는 거나 우리 이제 채팅방들이 있어서 회원분들 성향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발전이 있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에 벗어나지 못해요. 투자 경력이 한 6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지금 한 2년 같이 하셨는데 이 6년 동안 안 좋은 습관만 들어있는 거죠. 맨날 그림 공부만 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림 공부만 하고 가치 판단이라고 이것저것 여기서 주워 듣긴 했는데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같이 하면서 이제 시스템 같은 거 짜갖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자, 지금 수익률에는 막 이제 뭐 하고 하는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저도 그래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예요. 욕심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피오너님,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수를 좀 더 펴야 되겠다. 이게 뭘 팔고 보니까, 100%에 팔고 이게 300%에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 기준은. 200%에 또 팔고 뭐하고 보니까, 100%대 또 많이 팔고 200%대 많이 팔아버리니까, 300%대 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거든. 수익률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 수익 뭐 300%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나중에 500%, 1000%, 10,000% 먹으면 되지. 주식 수익률을 진짜는 보면 진짜 투자 잘하는 분들 보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좀 자산 유머가 되는 분들 보면 계좌에 뭐 1000%, 3000%짜리 없는 분이 없어요. 막 3000%, 막 5000% 이런 거 없는 분들이 없어요. 진짜 주식 투자를 할 줄 아나. 저는 이제 옛날에 동호회나 뭐 이런 데들도 몇 번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런 진짜 슈퍼개미들도 좀 많이 구경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몇 분 구경했어요. 잘 안 보여주니까. 장기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줘요. 단타하고 뭐하고 해갖고 뭔가 탤런트로 돈 버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성향 차이죠. 이제 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성향이 공격적인 거고 좀 느긋하고 장기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줘요. 이야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보면 수익률이 이래요. 이런 게 막 몇 개씩 있다고, 종목이 갖고 있는 게. 뭔 말이에요? 자, 3,000%, 5,000%, 1,000% 내려고 하면 몇 년을 최소 10년 이상은 보유했다는 거예요. 10년에서 뭐 20년씩 보유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회원분들이 요 정도 사이즈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걸음마 떼는 거란 말이에요, 걸음마. 이런 잔잔히 수익률 이런 것들은 걸음마 떼는 거라고요. 아주 이제 단타 수익률이 이제 100%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친 소리 같잖아요, 지금 얘기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100% 수익이라는 게 가벼운 수익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할 때도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친놈이라고 안 하잖아. 나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 이거 300% 600% 이렇게 수익 내는 분들도 자꾸 보이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또 이제 1000% 수익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1000% 정도의 수익률을 놓치는 종목들이 꽤 되잖아요. 몇 개 된단 말이에요. 한 제가 추려보니까 한 4, 5개, 좀 많이 되면은 한 10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는 알잖아요, 이제.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복리계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오너님은 지금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리계좌를 하나 파셔야 돼요. 그래갖고 일정금이 피오너님이 제가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 수익 나고 뭐하고 하면 10만원 정도라도 옮겨요, 복리계좌로. 뭐 이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가만히 냅둬버리는 계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커가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체감을 하게 되면 본계좌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본계좌랑 복리계좌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한 3년, 5년 정도는 본계좌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로 보면 한 10년 정도를 넘어가면 복리계좌가 무조건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좀 관리를 진짜 굉장히 퍼펙트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복리계좌 가만히 놔두는 계좌가 수익률이 더 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수익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입니다. 그 정도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추려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무조건 사이즈 커집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기까지 5년에서 10년 걸리겠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요거는 준비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내가 일정금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만원씩이라도 옮겨보세요, 복리계좌로. 그래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부터 쌓아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래는 뭐 이제 일정금씩 이제 옮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럼 복리계좌에 자금이 하나씩 쌓여가면 리스크가 제로인 금액이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계좌보다 복리계좌가 사이즈가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리계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본계좌가 처음에 사이즈가 클 거 아니에요. 왜 사이즈가 클까요, 본계좌가? 그래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입혀지기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100% 수익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0개 이상의 100% 수익 나려면. 그러면 수익이 100% 이상 나야 복리계좌로 옮겨가니까 당연히 요것보다 요게 사이즈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는 얘가 사이즈가 더 커진다고요. 그 순간이 되면 수익률이 못해도 이제 따따블 이상은 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그쯤 된 데이터 정도를 이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습관을 만들어가면 사이즈가 진짜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표노님은 바투와 함께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신나는 바투님은 반대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훨씬 피오너님은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성격이 좀 급해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잘 못하거든요. 자, 장기 투자 같은 거 잘 못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근데 계속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급해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신나는 바투님 같은 경우는 보면 성향이 굉장히 느긋하고 진짜 딱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자, 피오너님은 이제 뭐 요렇게 쪼개가요. 요렇게 쪼개가고 이 앞에서 좀 더 많이 쪼개고 여기서 들 팔았단 말이야. 근데 신나는 바투님은 100%에 덜어놓고 똑같이 여기서 덜어요. 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수익률 격차가 많이 안 나는데 시간이 이제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1년, 2년에 수익률이 10%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계좌가 따블이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럼 이 5%가 10%가 되고요. 이 10%가 20%가 돼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더블이 나잖아요. 자, 20%가 40%가 되고요. 이 5%가 20%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더블이 나면 당연히 요것도 80%.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 보면 이거 수익률 차이가 다른 회원분들이랑 많이 안 난다. 나는 뭐 수익도 더 많이 내고 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보면 그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보여요. 저는. 그럼 그게 이제 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회원분들끼리도 그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률 조금의 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장기 수익률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2억 3억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열심히 한 20년 모아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1000만 원밖에. 그래도 1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20년 모아서 이거를 30억 만드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자, 이걸 10억 만드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막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래갖고 계속 한 달에 얼마씩이고 모아서 한 20년 지나면 10억 돼 있고 30억 돼 있고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그럼 지금 자본 사이즈가 더 큰 분들은 그게 당연히 훨씬 빨라지겠죠. 기간이 10년으로 단축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본 사이즈가 지금 좀 크고 뭐고 한 분들은 그냥 그 정도의 시간 격차예요. 투자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일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일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해지고 하면 걱정을 덜기 위해서도 있겠죠. 뭐 노후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연봉을 모으는데 연봉 1억 받아서 자 10억인데 연봉을 내가 만약에 3천 받으면 내가 돈을 뭐 3천 연봉 3천 받으면 얼마나 모으겠어. 이거 많이 모아봐야 1000만 원이지 1년에. 그렇잖아요. 그럼 10년에 모아봐야 1억인데 자 이렇게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이 1억이 10억 되면 몇 년을 버는 거예요? 100년 버는 거잖아요. 100년.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아무튼간 신나는 바투님은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저는 이렇게 느긋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내가 못 가진 거니까. 또 말도 되게 차분하게 하고 한다고. 저는 막 말도 급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어디 가면 사기꾼 소리나 듣고 무슨 남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하면 다 사기꾼 취급한단 말이에요. 대중이랑 항상 다르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은 뭐예요? 지금 보면 금융에서 진짜 사기꾼은 뭐예요? 최근에 보면 뭐 옵티머스니 ELS니 무슨 뭐 DLS니 이거 작년 뭐 리스크 있을 때마다 라임 사태니 엄청 터지잖아요. 1금융권에서 다 이거 팔아먹어갖고 이거 한 거잖아 이거. 예? 얘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를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국민들이 멍청하고 몰라. ELS가 뭔지도 모르고 DLS가 뭔지도 몰라. 예를 들어 수익은 5% 주고 손실은 100%인데 이런 걸 갖다 붙고 있다고. 저수익 고리스크.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게. 옵티머스 라인 막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다 지들끼리 짬짬이 해먹은 거지 뭐. 물론 이거는 음모론입니다. 아무튼간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얼마나 딱 명함 딱 좋은 거 갖고 와서 자 어디 은행 땡땡은행 나는 PB입니다. 프라이빗 뱅커예요. 해놓고 자산관리 해준다고 샬라샬라 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놓고 요런 거 가입시켜준다고. 자 수익 보면 5%고 손실 나오면 뭐 깡통인 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 손실이 나려면 독일이 망해야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팔아먹는다고 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딱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애들은 사람이 딱 경계를 하고 들어와. 무슨 말을 딱 시작할 때부터 자 목소리도 이렇고 막 톤도 높고 흥분도 자주 하고
막 정신 나간 것 같고 도라이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부터 야, 얘는 좀 뭔가 사짜 티가 나는데 하고 경계를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뭔가를 만들려면 신뢰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노력이 일반 사람들의 10배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들은 오히려 사짜가 많이 없어요. 진짜 사기꾼들은 뭔가 딱 보면 막 목소리도 쫙 깔려갖고 차분하고 인물도 보면은 막 학벌도 좋고 막 이런 애들이 사기꾼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 아, 또 산으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영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산으로 많이 안 샜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장기적인 추세를 기억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자. 자, TSL이라는 종목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상장을 딱 해요. 그래갖고 지금 SK 바이오팜 그런 것처럼 쫙 해서 끌어올려놨다가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27,000원인가까지 끌어올려놨다가 자, 여기가 저점이니까 한 5,000원까지 빼죠. 거의 마이너스 70%, 80%까지 뺐다가 자, 상승했다가 뺐다 상승했다 뺐다 하면서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장을 딱 시작하게 되니까 어때요? 자, 2015년, 2016년도가 여기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이건 왜곡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야. 숫자를 보고 딱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냥 이 차트 그림 보면서 막 야, 변동성 이렇게 했다가 딱 이렇게 그림 그어놓고 추세선 그어놓고 요 자리 돌파했으니까 무슨 이제 날아갈 거다 돌파 매매다 이거 맞지? 이런 거 다 개소리라고. 그림 맞추기에서 막 떠드는 건 다 개소리예요. 자, 가치에 맞춰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TSL이라는 종목 보면 어때요? 2016년에 딱 적자 찍고 요때까지 뭐 성장 흐름이 나왔겠죠. 그 이전에 엄청 버블이었을 거고 뻔하단 말이에요. 버블이었을 거고 성장 흐름 나오는데 이익이 안 찍혀. 매출 눌려가다가 이익이 2017년도부터 찍히네. 2017년도부터 반도체 상세가 있을 때 움직이다가 2018년도에 뭐 무역 분쟁이니 어쩌니 해서 반도체 다 망했다 그러니까 빠졌는데 결국은 뚜껑 딱 까보니까 어때요? 뚜껑 딱 까보니까 이거는 뭐 빠질 게 아니고 그냥 왜곡이에요. 왜곡. 시장 폭락에 따라 빠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자, 매출이 보면 1300억, 1200억에 1800억. 자, 내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찍힐 것 같아요. 2020년 1분기 보니까 순이익이 한 102억 정도 찍히고 매출은 조금 늘었더라고. 근데 요게 이제 좀 계속 실적을 확인해 가야 되겠지만 올해 400억 딱 나오면 지금 3200원 구간의 시가총액이 3300억이니까 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죠. 지금 자리에서도 2배, 4배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변동성 들어오면 자, 또 사면 되겠죠. 뭐 기업 내용의 변화가 크게 없고 뭐 한다 그러면 변동성 들어오면 또 추천 나가겠죠.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들은 보면 자, 2017년도에 요 자리에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만 얼마에 추천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이제 50%가 빠집니다. 그쵸? 그러다 또 올라갔다 또 빠져요. 여기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자, 밸류 체크가 어려워갖고 제가 이제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추천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자, 이 상황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 흐름들을 보라고. 그럼 기업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승 여력이 지금 올해 실적을 보면 20% 정도 보여지는데 반도체 업황이 어떤데? 얘가 하는 사업이 어떤데? 보면 괜찮거든요.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익이 확대되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주면 지금 자리에서 더블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신규 편입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눌려주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막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못 사요. 밸류가 못 사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올라서 자, 저도 변동성을 생각하는 거죠.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저는 자신있게 사요. 여기서 뭐 50%가 빠지는 70%가 빠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는 신경 쓰지 않아. 여기 사가지고 뭐 한 1년 반 이렇게 좀 놀면 어때? 올라올 건데. 근데 이렇게 높여있는 데는 야, 밀렸다가 여기서 한 3년 있다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이 뭔가 내용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2021년, 2023년 추정치를 체크하면서 업황을 봐야 되겠죠. 업황이 좋고 추정치도 좋으면 자, 적정가치 산출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살아갈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돼? 이 업황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죠.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런 장기적인 추세들을 이해를 하면서 요런 기회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끝까지 먹는 거예요. 끝까지 나눠 팔면서 한 번에 다 팔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팔면 끝까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팔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0% 수익도 오고 2000% 수익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밸류 체크가 애매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말고 확실하게 밸류 체크가 되면서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업사이드도 딱딱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분할 매도 할 필요 없죠.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나아가야 될 단계예요. 회원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PNT PNT라는 종목 보면 이제 뭐 만원대도 추천드리고 했는데 5천원대부터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원대에서 추천드렸다가 이제 5천원대 무슨 뭐 한 7천원대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 15,000원까지 왔죠. 근데 이거 딱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적정가치가 한 4만원 보여요. 근데 내년에 잘하면 업사이드가 더블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 2만원에 분할 매도 할 거라고 제가 코멘트 드렸었단 말이에요. 분할 매도 안 나갈 거라고요. 자, 여기서 더블 나오면 야 적정가치 8, 9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팔아? 이거 확인해봐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이런 애들은 매도 없이 지금 이제 한 180%, 170% 찍혀 있어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런 게 좀 불확실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2차전지 기업도 여러 개 담았으니까. 좀 불확실한 애들은 챙겨놔. CIS 같은 거. 아,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숫자가 조금 애매해. 그럼 이런 것들은 얘네들도 당연히 업황이 좋으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100% 가면 절반 줄여놓고 보는 거예요. 줄여놨잖아요. 안 보일 때는 줄여놓고 보고 보일 때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포지션들이 하나씩 쌓여야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익률보다 훨씬 조금이라도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기억하고 투자를 하면서 자, 100% 수익이 이제 좀 이제 가볍다고 자주 나오네 라고 느껴질 때쯤 되면 요런 수익률들이 이제 한두 개 섞일 거란 말이에요. 뭐 300%고 600%고 1000%고. 그럼 이제 그런 수익까지 이제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사이즈를 봐야죠. 뭐 2000%, 3000%. 자, 이런 수익률들은 보통 사이클이 5년에서 한 20년 걸려요. 이런 수익률들은 뭐 2000%, 3000% 이런 수익률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은 이제 왜 이렇게 걸리냐면 이게 버블장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야 보통 이제 이런 사이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지나고 보면 5000%, 10,000%짜리도 운 좋으면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1만 %짜리 이런 것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딱 보면 그냥 기본 수천 %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요. 1000% 수익 나 있는 종목도 산다고. 밸류 보고.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걸 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봐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안 봐야 돼, 이거. 그림 맞추기 이거를 안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분들도, 해나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갖춰지고 되면.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합병 이슈가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주주명부 폐쇄기간 결정 공고. 자, 2020년 7월 14일. 14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5일 남았네.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TSE가 PMP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마음부터 얘네랑 이제 합병한대요. 그럼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될란가? 그 다음에 좀 보면 되겠죠. 이제, 아직 만약에, 300% 구간대가 안 온 회원분들 계시면, 태평성대님도 보니까 복리계좌 운영하시고, 원칙가요님도 운영하시고. 근데 원칙가요님은 좀 이거 100% 수익 딱 한 대가 좀, 시간이 얼마 안 돼갖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내 새끼는 금수저는 뭐 모르겠고. 바투님은 자, 100%에서 이제 300% 인증해주셨고. 태평성대님 2번 먹었네, 이거. TSE. 아무튼간. 요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야, 앞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어쩌고저쩌고. 이 조정이 들어가고, 조정이 들어왔다 가든 어쨌든 가든 간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도 성장하는 업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오래 보유하면 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수익을 내가 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멘탈 사이즈를 이제 키워갈 때예요. 변동성을 이제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경험을 키워가지고
자,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지금처럼 해나가시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